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S&P 인덱스 종목 변경 심층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의 좀 흥미로운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보면 단순한 종목 교체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뭐랄까, 이 지수들을 따라 움직이는 자금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기로 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제 2025년 7월 18일인데요. 이때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S&P 미드캡 400, 이게 중형주 지수죠. 그리고 S&P 스몰캡 600, 소형주 지수, 이 두 지수의 구성 기업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고 빠지는지, 또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는 건가요? 네, 그 핵심은 세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에러로바이러먼트, ABAV라고 하죠.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드론 같은 무인항공기 시스템 만드는 곳인데 스몰캡 600 지수에서 나와서요. 미드캡 400, 그러니까 중형주 지수로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일종의 성격이네요. 회사가 성장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미드캡 400에서는 누군가 자리를 비워줘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 자리는 챔피언X, CHX라는 기업이 빠지게 됩니다. 이 회사는 석유나 가스 시추 관련 기술을 다루는 곳인데 거대 기업인 슐럼버거, SLB에 인수될 예정이거든요. 아, 인수합병이군요. 네. 인수가 아마 7월 16일쯤 마무리될 걸로 보여서요. 자연스럽게 미드캡 400에서는 제외되고 그 빈자리를 방금 말씀드린 에어로바이오로먼트가 채우게 되는 거죠. M&A 때문에 나가고 또 성장을 통해 들어오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럼 에어로바이러먼트가 빠져나간 스몰캡 600, 그 소형주 지수의 빈자리는요? 아, 그 자리는 빅토리 캐피털 홀딩스라는 회사가 새로 들어옵니다. VCTR이고요.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렇군요. 챔피언X는 M&A라는 이유가 명확한데 에어로바이러먼트나 빅토리 캐피털이 이렇게 이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시가총액 기준만 충족해서 그런 건가요? 시가총액이 물론 중요한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S&P에서는 보통 기업의 어떤 꾸준한 성장세, 실적 개선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거래량, 유동성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거든요. 아, 단순히 크기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나 시장에서의 거래 활발함 같은 것도 본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에어로바이오먼트나 빅토리 캐피털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들을 잘 충족하면서 성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변화를 지수가 반영하는 과정인 셈이죠. 그렇군요.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결국 지수 변경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네요. 그럼 이런 변경 소식이 딱 발표되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특히 주가 측면에서요? 단기적으로는 수급, 즉 사고 파는 자금의 흐름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수급이요? 네. 왜냐하면 이 미드캡 400이나 스몰캡 600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운용하는 ETF나 인덱스 펀드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펀드들은 지수 구성 종목이 바뀌면 정해진 날짜까지 새로 들어오는 종목은 반드시 매수해야 하고요. 빠지는 종목은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아, 펀드 매니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야 하는 거군요. 의무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걸 보통 리밸런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에어로바이러먼트나 빅토리 캐피탈 같은 편입 종목은 갑자기 매수세가 몰릴 수 있고요. 반대로 챔피언X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럼 변경 발표 나고 실제 변경일까지 이런 수급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통 변경일 전후로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이런 수급 요인 때문에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표 직후에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편입된다니까 미리 사자, 제외된다니까 팔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도 될까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예리하십니다.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소문이 돌거나 예측이 되어서요.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 선반영이요? 소문이 먼저 돌아서 이미 가격에 녹아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럼 실제 발표 시점이나 변경일에는 어쩌면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엔 좀 늦었거나 심지어 주가가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편입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올랐던 주식이 정작 편입되는 날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 효과, 이른바 인덱스 효과라는 게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요. 이걸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아하,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자체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성장성,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이죠. 이 펀더멘털이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 합니다. 네,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7월 18일에 있을 S&P 중소형주 지수 변경은 에어로바이오로먼트, 챔피언엑스, 빅토리 캐피털 이 세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단기적으로는 펀드들의 의무적인 리밸런싱 때문에 매수 매도세가 몰리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미리 선반영될 가능성도 크고 이걸 이용한 단기 매매는 좀 까다로울 수 있다. 결국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기업 본연의 가치, 즉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인덱스 변경이 어떻게 작동하고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셨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발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혹시 다음번 변경 때 후보가 될 만한 기업은 없을까? 하고 미리 찾아보는 거죠. 아, 다음 후보를 예측해보자. 네. 예를 들면 지금 속한 지수 기준으로는 이미 시가총액이 꽤 커졌거나 아니면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특히 거래량, 유동성까지 같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좀 스크리닝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미리 유망주를 발굴하고 그 성장성을 분석해보는 것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기회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